수천 년 동안 인류는 신비한 건축물들과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저 신화와 전설로 여겨졌지만 현대의 과학과 고고학이 밝혀낸 진실은 그저 놀라운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가지 고대 불가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과연 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구조물들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이 왜 불가 사이로 여겨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쌓였을까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의 정밀한 기하학적 설계와 천문학적 정렬,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대 이집트의 건축 비밀은 많이 풀렸습니다.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자 신의 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30만 개 이상의 돌이 정확하게 쌓여 대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지렛대, 수레, 나무 기둥 등을 사용해 이 거대한 돌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지식이 반영되어 피라미드는 하늘의 별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적 원리와 천문학을 결합하여 놀라운 건축물을 남긴 것입니다. 높은 산 정상에 위치한 마추픽추. 그곳에 어떻게 거대한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고립된 곳에 도시를 세웠을까요?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의 황제 파차쿠티가 건설한 궁전이자 신전이었습니다. 이곳은 천문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고, 잉카 사람들이 돌을 맞춤형으로 깎아 정확하게 쌓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물은 자연에서 끌어와 정교하게 관리되었으며 이곳에서 하늘을 관측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추픽추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이 결합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왜 이렇게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을까요?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돌을 이동시키고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세운 것일까요? 스톤헨지는 천문학적 관측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의 하지와 겨울의 동지에 맞춰 정렬된 이 돌들은 고대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관측하며 농사를 지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돌들은 나무와 수레, 롤러를 이용해 이동시켰고, 그들이 세운 구조물은 당시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 기하학적 대칭과 정밀함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종교적 중심지로, 파르테논 신전은 여신 아테나에게 바쳐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수학과 기하학을 이용해 매우 정밀한 기둥과 각도를 계산하여 신전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신전은 당시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그들의 뛰어난 수학적 지식과 미적 감각을 나타냅니다. 이 거대한 도시,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 고대 멕시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정교한 구조물들을 세운 것일까요? 테오티후아칸은 신들의 도시로, 피라미드는 천문학적 정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여름의 하지에 맞춰 정렬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고대 사람들은 하늘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테오티후아칸의 도시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고대 멕시코의 뛰어난 건축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밀하게 맞물린 거대한 돌들은 어떻게 이동시켰고 그렇게 정교하게 맞춰서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크사이후아마는 잉카 제국의 군사적 방어기지이자 종교적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잉카 사람들은 맞춤형 돌을 쌓아 올려 매우 견고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들은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고대 잉카 사람들의 뛰어난 건축 기법과 자연을 활용한 설계가 이곳에 잘 드러납니다. 이 거대한 사원이 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크기와 규모가 당시 사람들에게 신비로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앙코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황제 수리아르마가 건설한 사원으로 주로 힌두교 신 비슈누에게 바쳐졌습니다. 이 사원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으며 건축과 조각은 당시 최고의 기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천문학적 정렬에 맞춰 설계되어 하늘과 지구를 연결하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 공중에 떠있는 정원은 어떻게 물을 공급하고 그런 정원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빌론의 공중 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비를 위해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원은 고대 바빌론의 수로 시스템을 통해 물을 공급받았으며 그 당시 물을 끌어올리는 수력학적 장치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제타 스톤은 고대 이집트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였지만 그 의미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로제타 스톤은 고대 이집트 문자의 해독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스어와 이집트어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이 돌 덕분에 고대 이집트의 문자가 해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조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데스핑크스는 쿠프 왕의 수호신으로 세운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하늘의 신과의 연결을 나타내며 고대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조각 기술과 신학을 보여줍니다. 민호와 문명의 예술과 건축은 신비롭고 독특했으며 그 당시 문명의 발전 정도에 대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문명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그들의 궁정과 상하수도 시스템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건축에서 뛰어난 기술을 사용하여 고대 그리스 문명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 거대한 돌들은 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그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돌로레스의 거석은 고대 사람들의 천문학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돌들은 별자리나 일출과 일몰의 위치에 맞춰 배치되어 고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하늘을 관측하고 의식을 행했음을 시사합니다.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야의 피라미드는 천문학적 관측과 종교적 의식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마야 사람들은 달력 시스템과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이 피라미드들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하늘과 지구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불가사의들은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대의 과학과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의 과거를 탐험하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신비가 아직도 세상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신비한 고대 유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